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티나는 인터뷰 이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을 맞는데요. 언제나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분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타이거 자산운용 오종태 이사님과 이 시간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여전히 좀 시장을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뷰가 변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장별로도 되게 온도가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뷰를 바꿀 만한 그러한 그 상황이 발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강세론과 약세론이 둘 다 공존하기 때문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건데 언제나 상하방의 논리가 저는 양쪽 다 팽팽하게 좀 있는 상태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흥분도는 아무래도 그 3월, 4월을 지나면서 그 좀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설명 가능한 부분의 방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펀더멘탈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는 세 가지의 합이 주가를 결정하는데,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유동성과 센티멘트가 쏠리는 시장에 그러한 현상들은 항상 자주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좀 2차 전지 현상에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에서는 센티멘트가 너무 세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에 좀 적합한 부분은 어디서 좀 찾아보고 계십니까? 2차 전지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혹은 적게 하겠다라는 것도 역발상일 것이고요. 네.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AI나 그래픽 기술들을 활용해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구조가 대부분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코스트 쪽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매출에서도 창작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외나 국내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투자의 세계는 복잡계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복잡계를 만드는 요소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경제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누군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장 어울리는 것은 패드인데, 패드가 그 역할을 너무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보고 누구의 의사결정을 보고 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머니플로우가 한쪽에 쏠릴 때 그 쏠림을 이게 맞을 거야 하고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박스권 형태에서 계속 자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권 정세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일단 그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 결과가 양호합니다. 물론 이제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낮아진 기대보다 양호하긴 한 건데, 지금 많은 문제들이 누적돼 있고 사이즈가 너무 큰 문제들은 처음에 설명드리듯이 좀 밀어놓거나 아예 이거는 너무 크니까 반영을 안 해, 이러한 변수들이 너무 큰 것들이 많아요. 밀렸던 기업 실적의 악화 팩터들이 2분기에서 3분기는 1분기보다 더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 특히 지금 그 미국의 은행 사태가 굉장히 크잖아요. 전체 유동성이 변동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의 유통 속도가 떨어지거나 경제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그 자금들에서는 발생할 겁니다. 그러한 좀 밀린 숙제들이 2, 3분기 때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박스권 이상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차 전지 안 갖고 있었으면 참 심심했을 그렇죠. 1분기, 네. 2분기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분기, 3분기에는 또 다른 악재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투자자분들이 불확실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나마의 좀 대안처라든지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 에너지 체계의 전환이라는 굉장히 큰 흐름에서 나타난 건데, 이 현상은 15년, 20년 가까이 된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에 투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에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람들이 이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매출이나 이익의 안정성을 확보한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안 돼요. 이 현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AI가 발전된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에 더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로봇의 개발과 그것을 돌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인류가 결국은 가야 될 방향성이잖아요. 그 방향성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확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시그널은 좀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테크 쪽에서는 이 지금의 상태는 바닥의 상황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바닥에서 다시 바닥이 아닌 그렇게 만들 확률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론은 맞지만 기대치를 그렇게 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옛날의 방식. 현 장세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진짜 계속해서 시장의 사이클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 그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사실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이클 현상은 기본적으로 세상 모든 데 다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준이 중요한 비즈니스는 그 비즈니스가 사이클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떠한 1년을 들여서 노력하는 것을 하루 만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시간의 차이를 없애버립니다. 그 시간이 주는 영향력, 이게 계속 줄어든 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사이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죠. 그 텀이 좀 짧다. 그렇죠. 텀이 좀 짧고 영향을 안 받는 비즈니스의 비중이 전체 사회에서 비중이 증가한다. 네.